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 서울역에서, 혁신당은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회를 여는데요.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펼쳐졌던 8년 전 그때와 복사판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탄핵의 군부를 짚으려면 선전선동에 활용할 소재가 필요한데 그때가 최순실이었다면 지금은 명태균이라는 겁니다. 현재 야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탄핵 프레임은 무엇인지, 또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잠시 후 상세히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야말로 광장의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11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당대표인 이재명을 필두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6월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이후 4개월 만에 장외투쟁입니다. 국정감사로 몰아친 김 여사 공세를 더욱 강화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물론 당정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과정으로 2번이나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17일 또 발의했습니다. 해당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을 통해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특검법은 오는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고요. 또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앞서 대통령 탄핵 공론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 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개최했지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시작했던 날에 맞춰 집회 일정을 정했다는 것이 혁신당 측 설명인데, 이들은 오는 11월 16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처럼 야권이 윤 대통령 내외를 타깃으로 장외투쟁까지 나선 것을 두고 이들이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바로 이 점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역풍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각 혐의마다 징역 2년과 3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요. 또한 조국혁신당 조국의 경우 이재명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조민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도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11월 21일 2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당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이처럼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가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에 군부를 떼는 것은 그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같은 건 어김없이 등장하는 선전선동을 위한 프레임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려는 여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주술적으로 엮여 있고, 이를 통해 김 여사와 명 씨가 인사 개입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몰아가겠다는 그런 의도 있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법이 똑같다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와 명 씨 간의 관계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관계처럼 국민들이 여겨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특히나 김 여사와 명 씨가 주술적인 일로 엮인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면 국민들의 혐오감을 살 것이라는 게 야권의 계산으로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현 야권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할 때도 최서원 씨가 주술적인 이야기로 박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거나 최 씨의 종교가 주술적 요소가 강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 짜기의 밑밥이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죠. 강 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고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 씨는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무사, 김건희 여사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권은 명 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가짜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기도록 만들었고 그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정부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명 씨가 사익을 취하려 정부 정책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곁들이고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당시 최서원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프레임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선동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주당의 선동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강 씨 본인도 명태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전언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할 것처럼 태세를 취했던 명태균 씨가 그 화살을 강혜경 씨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탄핵 집회로 여론을 선동하려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결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소폭이나마 반등하기도 했지요. 또한 애국 세력으로 불리는 광화문 집회의 태극기 부대는 2016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더욱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국 세력들이 야권의 장외 집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 야권의 탄핵 집회와 애국 세력의 탄핵 반대 집회가 격렬하게 맞붙는 형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제65조 1항은 탄핵과 관련해 그 직무와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정치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저 따위로 하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무능한데 등등의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요. 또한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주식 투자나 영부인이 된 후에 수상쩍은 인사의 함정 몰카로 명품 파우치를 받은 게 아무리 부적절하다고 해도 그걸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세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러했듯 여론 악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는 했지만 정말 그럴 만한 법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 있죠.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던 헌법재판관조차도 납득할 만한 법적 논리를 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았느니 반성이 없다는 등 법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해제했었죠. 심지어 생각 있고 양심 있는 법조인들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고 얼굴을 못 들겠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의 무게감을 버티지 못했다, 이런 무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민주당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8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이들이 노리는 것이 보수 분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다시피 윤한 갈등으로 대변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균열을 파고들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지층 내부의 갈등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다른 것을 다 떠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우파 지형이 가장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탄핵을 당한다면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요세훈이 대통령이 된다? 홍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의 몰락이 문재인 정권을 불러왔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